전자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공급가액 수익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전자계산서 혜택은 신고가 간편하다는 겁니다. 가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구제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학기표에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학기표에 건수와 금액만 기재를 하면 됩니다. 또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가산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발급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발급 시기에 전자계산서 외 계산서 발급으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사항이 되어 발급자는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가액이 1%입니다. 발급기한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만일 오늘 거래가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지연발급은 발급 시기가 지난 후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에 개인사업자는 가세기간,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해당이 되어 발급자는 1%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고 공급받는 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수취자도 0.5% 가산세가 있었지요. 그런데 계산서는 없습니다. 계산서가 없는 이유는 계산서는 수취자가 매입세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발급은 전자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아니면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가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에 다음 달 25일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세기간 말에 다음 달 25일은 언제일까요? 개인사업자는 가세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므로 1년 동안의 공급권을 다음 달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미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연도 말에 다음 달 25일 이후에 또 이전에 계산서를 발급했는지에 따라 지연발급, 미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허위발급은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또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면 허위발급이 됩니다. 허위발급은 발급자도 2%, 수취자도 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송 관련 가산세입니다. 계산서 전송도 오늘 제가 계산서를 발급하면 타 사이트에서 발급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전송을 하지 않고 가세기간 말에 다음 달 25일까지 전자계산서를 전송하면 발급자는 0.3%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전송은 25일 이후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을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일하게 발급,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발급하면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은 계산서 탭을 반드시 선택을 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겸업 사업자 분들은 계산서로 탭을 선택을 해서 발급하여야 계산서 발급할 부분이 전자세금 계산서로 오류 발급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하여 발급 선택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귀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계산서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이 나옵니다. 이렇게 팝업이 나오는 이유는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오류 작성을 줄이고자 팝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계산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과 품목 입력 청구 또는 영수 선택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1번 공급자는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2번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거래처 조회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여 확인하여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3번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 시기이므로 내가 물건을 언제 팔았지, 물건을 판 날을 작성합니다.
품목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구격, 수량, 단가 등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공급가의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만 조회됩니다. 다 작성한 후 발급하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공의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하면 발급 완료가 됩니다. 승인번호가 24자리 부여되고 발급된 계산서 메일 발송이 안내됩니다. Q&A를 보겠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도 가능한가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을 하면 계산서 미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전자계산서 미발급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가산세와 전송 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과 전송을 모두 위반하면 발급 위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자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발급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발급 위반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하여 부과됩니다.